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혁 강사입니다. 실무 문제 풀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늘이불은 저희가 침구류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자가 되겠네요. 바로 기초관리 정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금융거래처 춘천농협 협동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어서 수정하기로 했대요. 또한 당기부터 당주 한도가 상향 조정돼서요. 합의했네요. 500만 원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바꿔 나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 거래처 등록, 다음에 이제 농협은행이잖아요. 좀 금융기관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춘천농협협동조합을 잘 보시면은 일단은 뭐가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었다라고 이미 명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변경된 게 끝자리가 달라졌네요. 224-8200-354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변경된 당좌 한도액. 당좌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잘 보시면은 나와 있죠. 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고 이제 외적인 거를 한번 봐봤을 때 따로 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끝난 게 되겠죠. 이 친구를 변경했고 이 친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입니다. 자, 회사는 임대보증금을 표준 재무제표 항목인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바꾸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전체 메뉴에 저희가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자,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자, 임대보증금이 지금 잘 보시면은 색상이 약간 주황색 빛으로 나와 있죠.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 컨트롤 F1번을 누르면요. 기적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됐죠. 자, 이렇게 컨트롤 F1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장기 임대보증금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적요란도 수정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개정 구분은 일반 그대로 냅두고요. 대체 적요란의 1번 쪽에 자, 장기 임대 보증금 수령.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임대 보증금 반환.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단축키는 컨트롤 F1번입니다. 3번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6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지급업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에서 저희가 거래처별 초기 6월 클릭. 지급업 보이시면 찾아주시고 컨트롤 F로 그냥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거래처명부터 입력할게요. 수진 유통 한태 나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만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만기일자 2019년 3월 18일이죠. 왔다 갔다 하느라 조금 복잡하네요.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우선은 보시면 F2번을 누르셨을 때 없잖아요. 받으러 온 같은 경우에는 F2번 눌렀을 때 나오는데 지급업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8번을 눌러서 저희가 어음책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어음의 수령일은 잘 명시가 되어 있죠. 2018년 12월 18일. 어음의 종류는 그냥 어음이 아니고요. 전자어음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전자.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라고 잘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당좌가 보통 있는데 당좌죠. 다음 시작어음 번호는 세 자리로 시작을 합니다. 004, 218, 2118, 1218, 123456, 789까지네요. 자, 팁을 드리면은 매수까지 적고 등록할게요. 더 등록 안 합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F2번 누르면 나오죠? 확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고 발행일자를 한 번 더 수정해 줄게요. 2018년 12월 18일.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자, 아까 팁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무조건 어음은 세 자리입니다. 잘 보시면은 2018년 12월 18일 1, 2, 3, 4, 5, 6, 7, 8, 9 보고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자리 빼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은 일자가 나와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초정보관리 10점 내용은 끝났습니다. 바로 일반 분기로 들어가 볼게요. ESC 눌렀는데 F1을 눌렀어요. 잠시만요. 됐죠? 다 이렇게 창을 꺼주시는 게 렉이 잘 안 걸립니다. 다음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증빙해야 한 점표 입력.
회사 영업팀이 지방 출장 중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가서 밥을 먹었죠. 근데 출장 중인 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출장 중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12일에 차면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처리해 주고요. 금액은 55,000원이 되겠네요. 다음 대변 쪽에는 현금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55,000원이 나갔겠죠. 이렇게 대변 제가 잘 입력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래요. 저희가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애초에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비교통비. 근데 이게 안 나와 있을 땐 조금 헷갈려요. 출장 중에서 뭐 밥 먹도 뭐 하건 간에 그냥 다 출장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비교통비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 저작 정하러 갑시다. 자, 전체 메뉴 쪽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영수증이죠. 영수증. 거래일자가 2019년 7월 10일. 자, 상호는 F2번 눌렀을 때 안 나오죠. 잘 보니까 호림각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 대구 중구 공평로 대개-1번지고요. 사업장은 211-다시가 안 나오죠. 그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잡히죠. 거래 금액은 55,000원. 금액 틀리시면 안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잘 보시면은 따로 없습니다. 그쵸? 넘어가서 접대비 코드. 그 다음에 뭐 짜장면 왜 혼자 먹었나요? 55,000원 많이 나왔네요. 그쵸? 해주시고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되었죠? 잘 등록이 됐고요.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아니요 누르시면은 한 보람이 없겠죠? 예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1번 끝났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7월 18일 매출처 시험마트의 외상대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은행 돈부터 봅니다. 자, 일단은 보통예금 계좌 농협은행 우리 계좌에다가 입금이 됐죠. 입금된 금액은 550만 원이네요. 외상대금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대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이 오겠죠. 부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마트 쳐주시고 550만 원 기입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급여 내역. 이거 복잡해일 텐데 저희가 급여는 항상 합계를 봐주시고 자, 공제되는 즉 예수금 금액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합계액이 보니까 총 급여가 되겠고요.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요 정도는 공제를 하고 이만큼만 보낸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급여 및 재수당은 급여 계정 처리할 거고요. 관리팀 직원의 7월분 급여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일단 급여의 총 금액은 자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660만 원이 됩니다. 일단은 일자를 쓱 봤을 때 자, 급여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날이 7월 25일이네요. 한번 들어갑시다. 차변의 급여는 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6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잘 봤을 때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죠. 기업은행 넣어주시고 나간 금액이 660만 원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금이 딸려 있겠죠. 이 금액 더하면 660 나오잖아요. 자, 대변 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성실히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걸 옆으로 빼야겠다. 해볼게요. 자, 5925350 딱 예수금 금액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 대변 쪽에다가 들어갈게 예수금으로 잠시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가셔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분기 끝났죠. 다음 볼게요. 4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4번입니다. 8월 3일 자 거래처 주 현주 유통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거죠. 보통예금으로. 통장부터 먼저 분기할게요. 자, 거래 일자는 8월 3일입니다. 차변에 자 이제 보통예금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 아닌가요? 농협은행이네요. 영수증을 저렇게 놨네. 그렇죠? 20만 원. 먼저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 되겠죠. 자, 선수금은 현주 유통한테 받았네요. 20만 원 적어주시면 분기가 자 끝났습니다. 판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먼저 받은 거죠.
다음 5번 볼게요. 자, 대손 발생과 설정입니다. 전기의 슈퍼스타의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자, 외상 매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은 8월 20일자에 분개를 좀 해볼 텐데 이 친구는 제가 좀 구현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손 처리했던 것 중에 일부가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일단 대손 처리가 됐을 때 뭐 충당금을 사용했었겠고요. 항상 이런 기준점으로 봐요. 별다른 말이 없었을 때에는.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이미 나갔겠죠.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처리해놨는데 입금이 됐대. 자, 전에는 상품 매출이 찍혀 있고 외상 매출금이 찍혀 있었잖아요. 이미 T자 계정으로 봤을 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10 있었다라고 할게요. 10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잔액은 빵원입니다.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외상 매출금이 없어요. 일단 내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다음에 대변 쪽에 들어와 있게 뭐냐, 여기에다 외상 매출금 쓰는 순간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적어줘야 될 건 충당금을 재회수를 시켜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계가 만들어지겠죠. 난잡하네요. 자, 8월 20일자 그럼 차변 쪽에 들어온 게 보통예금 들어온 거죠. 30만 원이네요. 농협은행에 30만 원 기입해 주시고요. 자, 대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이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은 문제 끝났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다음 6번 볼게요. 자, 법원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수수료 지급한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죠. 자, 8월 30일자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만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현금으로 냈대요. 대변에 현금 1만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부가가치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자, 발행입니다. 자,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품 매출에 대한 대금 중 200만 원은 10월 5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15일 후 보통예금 계장 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했대요.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메인 매출점표 10월 7일자죠. 일단은 유형 봤을 때 매출이죠. 매출을 한 거고요. 공급한 거고 과세 품목입니다. 자, 차려비불 30개고 2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적어줘야 될 게 우리가 공급자죠. 지수유통한테 공급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자로 저희가 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안 하고 일단 혼합분계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혼합분계. 자, 그럼 차감할 건 차감할게요. 차번 쪽에 일단 받은 선수금이 있었죠. 대변 쪽에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200만 원을 제외하고요. 자, 나머지 잔액은 15일 후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460만 원이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러 가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막 줘야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지수유통과 관련된 거죠. 클릭해 주시고 F3 확인 발행 F3 됐죠? 근데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발행 대상이라고 나오죠. 여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지수유통 발행 완료됐대요. 확인 닫고 다음에 메인 매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나와 있죠. 4점짜리 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2번 한번 봐볼게요. 매입 거래고요. 계산서를 받았네요.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가 되겠죠. 매입 면세입니다. 일단 일자 들어갈게요. 10월 15일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며 회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장수 양로원에 전달해 드렸 즉 기부를 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매입 면세가 됩니다. 민어 샀네요. 금액은 넘기고요. 50만 원이고 서문수산이 공급해 줬네요. 전자가 아니죠. 넘길게요. 기부금 처리해 주시고 대변 쪽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상품 외적이기 때문에 분계 끝났죠? 3번 볼게요.
매입거래입니다. 봐볼게요. 10월분 사무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이다. 회사는 청구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요금은 납부 마감일에 통장으로 자동 이체 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주실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저희가 작성한 일자를 확인해 주실 건데, 작성한 일자는 10월 11월 10일이에요.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 마감이 이때는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작성만 해두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 날짜에 자동으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작성일자 11월 10일점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봤을 때 우선은 내용으로는 매입을 했고요. 뭐 지로용지 받았기 때문에 매입 과세가 되겠네요. 자, 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수도 요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공급가액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공급가액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되어 있네요. 36만 원. 다음에 3천인가요? 도시가스 하면 또 3천이죠? 죄송해요. 한국도시가스네요.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력, 혼합, 차변에 들어가 있게 이제 수도 광역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변에는 이제 작성일자를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이체 될 거잖아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통계 끝났습니다. 아까 현적이 남았네요. 볼게요. 자, 면세상품 모카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 계산서래요. 매출 면세가 되겠네요. 바로 일자 들어가서 공개할게요. 매출 면세, 다음 품명은 목화 100개 12,000원씩입니다. 그럼 봤을 때 현희 유통이죠.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죠. 전자 입력, 확인, 혼합, 상품을 판 거죠. 다음에 차변 쪽에 외상 매출을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 문제가 너무 쉬워요. 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자,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매입거래.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했대요. 광고 선전비가 되겠네요.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홍보용품은 당일 모두 사용하였다. 그냥 뭐 받고 썼대요. 뭐 굳이 사용할 용어는 아니죠. 자, 할게요. 자, 매입과세. 휴대용 거울이고요. 50개를 2,000원씩 샀네요. 자동으로 입력되죠. 지민 거울한테 샀고요. 전자는 입력. 기입이 되어 있죠. 혼합.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대변 쪽에는 전액 자기압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렇죠. 홍보 목적, 자기압수표 처리해 주시면 됐습니다. 전자입력까지. 다음 6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거래라고 나와 있고요. 개인 소비자 이은아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요.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이다. 그럼 이거는 매출카가가 되겠네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매출카가 17번이고요. 신용카드사 어디냐면은 PC.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들어가고요. 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겨울 이불. 딱 뭐 강아지 이름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 대가를 다 써도 돼요. 왜냐면 알아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나뉘어버리죠. 그렇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은하인가요? 은하. 이은하 씨한테 팔았고 전자는 아니잖아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상품 매출을 하고 상품 판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카드 과세라고 해서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상품 팔았죠? 우리 돈은 나중에 받을 거죠?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에는 저희가 걸어주셔야 될 게 카드사를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외상 매출금에는 카드사한테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카드사로 걸어주세요. 다음 7번 볼게요.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예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하다. 9월 30일에 입력된 전표를 참고해서 납부세액 회계 처리하래요. 7번 문제는 항상 일반 전표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9월 30일.
들어가니까 지금 세금을 내야 될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께 남아있죠. 그럼 이거를 저희가 10월 25일자에 맞춰서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감소시키러 갈게요. 10월 25일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 이제 세무서 나오죠. 7507000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고 국민은행이죠. 보통이죠. 7507000 끝났죠? 이렇게 7번 납부 문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4점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 결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정리 결산. 자, 수동 결산입니다. 기말 미사용 소모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입 시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했대요. 자,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산은 남은 거기 때문에 남은 걸로 처리해 주실 겁니다. 자, 기말 미사용 소모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차변 쪽에 적어주셔야 될 계정 과목이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미사용이니까 99,000원이 들어가겠죠. 다음 대변 쪽에 소모품 B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 차변의 소모품 99,000원, 대변의 소모품 B 800번대 99,000원.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2번 볼게요.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기 상각, 감가상각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유형자산 입력하면 되겠죠? 들어갈게요.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확인. 여기 막 조감법상 특별상각에다 적으시면은 이제 큰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 적지 마시고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그냥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건물은 900만 원, 차량 1,100만 원, 비품 120만 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것도 할게요. 12월 31일 현재 본사 직원의 퇴직급여 추가로 계산할 금액은 5,800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 지금 보충법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거는 원래 지금 내가 결산 때 처리를 할 게 5,800인데 만약에 2,000이 있으면 3,800만 충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자, 12월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 금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F 퇴직. 보니까 4천만 원이 대변 쪽에 지금 있죠? 그럼 저희는 얼마만 충전하면 되냐면 1,800만 원만 충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충전하는 금액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퇴직 쪽으로 갈 건데 바로 가죠. 자, 이제 전입액 충당금 전입액과 전입액이 있는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저희는 짧은 거에다 입력할 거예요. 1,800. 됐죠? F3 확인 일반 31일 조회해 주시면 값 나오죠. 됐습니다. 회계정보 분석 봐볼게요. 메인 매출장 조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메인 매출장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자, 제1기 예정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보니까 메인 매출장보다 부가세 신고서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1월부터 3월까지 딱 조회해 주시면은 엔터. 그럼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이래요. 그럼 신용카드 관련한 게 매출이니까 여기 43만 원이 정답은 3번이죠.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번 볼게요. 전기분 2018년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조회해서 영업이익률, 전기분 거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 잘 확인해 주세요.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이제 12월 거 조회해 주시면 이제 단기 거와 전기 게 둘 다 나와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의 사랑 계산기군이 나와야 되겠죠. 자, 71980,000 나누기 매출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다 매출액 나와 있네요. 여기 이 금액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197500000 곱하기 100
엔터. 그럼 36.44 이렇게 나오죠. 36.44 반올림을 시켰나 봅니다. 여기 정답은 근사값 봤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들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웬만하면은 이런 뭐 세액 구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찾을 수 있는 내용들 다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30일에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